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플레이풀 힐링 상담센터 대표 김세영입니다.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고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역할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고. 아버지가 사실은 자녀 양육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데 키우는 건 엄마라는 말이죠. 또 사회학자들은 아버지는 2차적 존재다. 여기서 1차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도구적 존재다.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돈도 벌어오시고 자녀 양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옛말에 어미 젖 끊는 날 아비는 정을 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 어미 젖 끊는 날이라는 건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 아기를 두고 저 세상에 가신다는 말이에요. 즉 아내를 잃은 슬픔, 또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어 어린 자식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망간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평가절하된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요즘 젊은 아빠에게는 잘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버님처럼 미숙하고 철없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아기를 낳자마자 아내는 엄마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랍니다. 옥시토신은 사랑하고 또 스킨십하고 그럴 때 나오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에요. 여기서 잠깐 신이 만든 인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은 동물들의 새끼는 어미 배에서 낳자마자 혼자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혼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혼자 걸으려면 한 돌쯤 돼야 돼요. 왜일까요? 인간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만큼 뇌가 성숙해지려면 엄마 배에서 20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버리겠죠. 그래서 신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수 있는 10개월쯤에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엄마로 하여금 그 나머지 10달 동안 아기를 끔찍하게 돌보게 하는 사랑의 호르몬, 이 옥시토신을 엄마와 아기에게 많이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하게 돼요. 이것을 1차 모성 몰입기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님들은 살짝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아내도 남편보다는 아기 위주로 살고 아기도 엄마만 찾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때 아기를 잘 돌봐주고 아기와 잘 놀아주면 아빠에게도 엄마처럼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육아에 참여해야 진정한 1차적 존재, 즉 내 아이의 찐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육아에 참여해야 할까요? 엄마는 맛있는 젖을 주니까 아빠는 잘 놀아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어린 자녀와 놀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유아기의 놀이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몸놀이,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36개월까지의 어린 아이에게 가장 좋은 몸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 중요한 대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즉 자기인식, 그리고 중요한 당신은 누구인지 대상인식,
그리고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고 받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기랑 놀아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아빠가 아기를 예뻐해 주려고 우르르르 까꿍 하면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좀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러려고 하면 울면서 엄마만 찾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놀아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저를 좀 싫어해요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아버님들도 꽤 많으세요. 바로 사회 개입 시스템 때문이랍니다. 사회 개입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스테판 포저스 박사의 폴리베이걸 이론을 말씀드려야 돼요. 베이거스 너브는 미주신경으로 10번째 뇌신경인데요. 이 미주신경이 심장과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살핀대요. 그런데 이 신경회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구회로와 신회로가 있어서 폴리베이글이라고 부릅니다. 구회로는 투쟁 도피 회로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위험한 것 같으면 빨리 도망을 갈까? 아니면 적을 대하듯이 맹수를 대하듯이 공격적이 될까? 그런 걸 판단하는 회로고, 반면에 신회로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목소리, 무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요. 바로 사회 개입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개입 시스템이 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회로인 투쟁 도피 회로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지요. 구회로가 활성화되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는데 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이랑 놀이를 하실 때는 천천히,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운율 있는 목소리로 아빠랑 놀자, 이렇게. 그리고 웃는 얼굴, 이걸 보여주셔야 아이들은 내가 안전해. 그리고 아빠는 적이 아니야 하면서 아빠와의 놀이를 공포가 아닌 즐거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 개입 시스템이 열려서 아이가 안전을 인식한 후에는 아버님들의 주특기 러프 앤 텀블 플레이 있죠. 막 거친 몸놀이, 그런 놀이를 해도 그거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그렇게 즐겁게 각성이 올라가는 놀이를 하고 거기서 끝 하면 안 돼요. 아이를 다시 각성을 낮춰서 수딩, 진정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이의 각성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아빠랑 놀면 편안하고 즐겁고 너무 재밌고 마음도 왜 이렇게 안심이 되지? 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과정은 정서를 조절하게 해주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이것이 지속되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아이와 영아와의 몸놀이를 어떤 놀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놀이에서 무슨 놀이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놀아주느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밍업을 해서 사회 개입 시스템을 열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리듬감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가서 놀다가 아이가 조금 편안해져서 사회 개입 시스템이 열리면 즐거운 몸놀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 꼭 중요한 건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을 마주보면서 얼굴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각성이 올라간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내려와서 진정시켜주고 수딩하고, 그래서 아빠랑 놀았는데 즐겁고 또 마음도 편안해졌어,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워밍업을 위해서는 뭐 로션 놀이, 또 노래 불러주기 이런 게 있는데요. 로션 놀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로션 놀이를 해줄 때 중요한 건 이 놀이의 주인공은 아이잖아요. 로션을 그냥 발라주는 게 아니라 로션에 부드러운 촉감을 주면서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반짝 반짝 예쁜 제이 아름답게 비치네. 까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아빠 닮아 오똑한 코 엄마 닮아 보들보들볼 우리 제이는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노래는 이 아이의 특별한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는 무슨 노래 불러줄까 하면 내 노래 불러줘. 그래서 이 로션의 좋은 냄새, 그리고 좋은 촉감, 또 아빠의 터치, 또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이것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것이 아이에게 힘들 때 위로도 되고 또 어린 시절에 즐거운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된답니다. 기억하세요. 눈을 맞추고 아이와 얼굴을 보고 아이와 정서를 교류하면서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단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성을 높여서 즐거운 놀이를 마음껏 하고 또 마무리까지 수딩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마무리도 물티슈를 갖고 물티슈는 조금 쿨링한 감각이 있잖아요. 아이의 손가락 하나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것도 그냥 닦아줘도 되고 아빠 닮아 튼튼한 엄지, 엄마 닮아 길쭉하고 예쁜 검지 이러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분히 천천히 부드러운 터치를 해주게 되면 아이는 즐거웠던 감정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각성이 내려와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예전에 놀이를 코칭해 드렸던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빠가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인데요. 아이랑 매일 특별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출장을 가서 같이 놀이를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시더래요.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내일 출장을 가서 일주일간 특별한 놀이를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들이 5살 아들이 너무 속상해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아빠랑 특별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일어날래?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에 아빠가 누구야? 아빠랑 특별한 놀이 하자. 그랬더니 세상에 5살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빠랑 로션 놀이도 하고 발가락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놀이를 하고 아버님이 출장을 가셨대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기쁘셨겠죠. 얼마나 보람되셨을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뿌리와 날개라고 합니다. 부모와 애착을 잘 맺고 진정한 자기로 또 독립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께 꼭 화답을 한답니다. 멋진 날개짓으로 부모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죠. 가정을 이루고 아빠 같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세상에 기여하고 그렇게 멋진 삶으로 보답을 해요. 매일 10분만 아이에게 투자하시면 돼요. 매일 10분의 특별한 놀이로 아이와 진정한 프렌데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